영성에서 의식과 의식의 확장을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몸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도 그만큼 중요해. 오늘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우리는 왜 몸과 정신을 구분하고 몸을 정신에 비해 낮게 보게 되었을까? 우선 인간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원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 감각의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고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지. 또한 생존을 위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안전과 위험을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이원론적 사고를 발달시켰어. 그리고 언어가 탄생하면서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강화되었지. 언어는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구분이거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두 가지 모두 그저 열 에너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언어일 뿐인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근대 철학의 기반이 된 플라톤의 철학에서 잘 드러나. 플라톤은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어. 몸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기독교로 이어져. 기독교에서는 영혼은 고결한 것이지만 반대로 몸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 깃들어 있는 죄스러운 것 또는 유혹에 무너지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도덕, 윤리를 강조했고 절제를 위한 규율을 중시했어. 이런 몸과 정신의 이원론적 구분의 절정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문장에 담겨 있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이지. 데카르트는 생각을 하는 정신이 마치 인간의 본질이고 몸은 정신을 담는 도구처럼 여겼어.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구분했지. 이런 관점이 근대 서양 사상의 기반이 되어서 우리는 몸은 그저 육체일 뿐이고 정신이 진짜 나라고 둘을 구분하게 되면서 몸을 도구화하기 시작했어. 또한 인간만이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동식물,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인간 외의 존재도 도구화하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가 몸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시작된 거야. 쉬어야 할 때도 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생산 기계처럼 다루고 생산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 거야. 이런 사고는 근대의 산업 발전과 맞물려서 더욱 강화되었지. 그래서 각종 몸의 신호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기도 해. 피로, 편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등의 만성 질환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 건강 문제의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식사를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여겨서 먹는 음식의 재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량 생산된 각종 가공식품을 먹기도 하고 또한 몸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강요하기도 해. 미디어에서 규정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관념을 사실이라고 믿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몸을 변형시키고자 하지. 예를 들면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 건강이 아닌 근육의 형태나 어떠한 수치 도달을 위한 운동, 바디 프로필 촬영 등. 또한 미디어에서는 몸을 파괴하는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잖아. 같은 인간에 대한 폭력, 살인을 엔터테인먼트, 즐길 거리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러한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우리는 몸을 정신보다 더더더 낮추어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몸을 파괴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고를 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에 시달리잖아. 전쟁이야말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절정이지. 우리의 정신으로 믿는 어떤 관념, 가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은 죽어도 된다는 거.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럼 우리는 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현대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해. 대표적으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몸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전적으로 몸일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몸과 구분한 정신에 붙인 자, 이와 다른 이론론적인 나인 자기, das Selbst를 제시했어. 또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나는 나의 몸이다 라고 했어. 데카르트가 정신과 내면의 사유를 중시했다면 메를로 퐁티는 몸과 몸 밖의 세계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왜냐면 우리의 정신은 몸 밖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몸과 정신을 일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동양 철학에서도 찾을 수 있어. 계절의 변화와 만물이 생하고 성장하고 지는 것에서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몸과 정신도 그러하다고 여기거든. 또 명상, 좌선, 호흡 모두 몸을 활용한 수행법이지. 이때 몸을 사용해서 어떤 고행을 함으로써 정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아니야. 시타르타도 몸을 가혹하게 하는 고행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거든. 몸과 정신이 하나이기에 몸을 수행하는 것이 곧 정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몸이 곧 나라고 인식해야 해. 우리가 정신이라고 여기는 작용들은 전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뇌가 없다면 곧 정신도 없는 거야. 그 말인즉슨 몸이 있어야 정신도 있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 뇌가 세상을 처리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우리 몸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경험의 통로야. 의식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감각도,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어. 모든 감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은 결국 우리가 각각 개체인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감정은 마음이 아닌 몸의 문제야. 몸의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될 때 우리는 화난다라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몸의 변화가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 뇌는 몸의 각종 신호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신호들이 오겠어? 그래서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은 무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트라우마 등으로 그러지 못하고 모든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편두통 같은 만성 통증, 몸의 문제를 겪게 돼. 또 이런 통증이 지속되면 그 트라우마 당시의 감정도 지속되면서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몸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해. 감각과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배움을 얻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통해서 과거를 교훈으로 삼음으로써 지금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또 몸의 감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항상 지금을 향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몸의 감각을 잘 느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몸과 다시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해. 예를 들면 몸의 느낌에 귀 기울이기. 감각, 통증, 피로 등 몸의 느낌을 잘 느껴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지금 피로를 느끼고 있구나. 일기장에 어떤 감각과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보면서 몸이 알려주려는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가 볼 수도 있어. 또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우리 몸은 결국 가만히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호흡을 하거나 걸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요가 같은 각종 소마틱 움직임 운동, 알렉산더 테크닉, 펠덴크라이스, 타이치, 소마틱 댄스 등을 함으로써 몸과 의식을 연결해봐. 그 다음으로 명상. 명상을 함으로써 주의력을 재배치해서 과도하게 받아들여지는 감각 신호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아. 명상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내 채널 재생 목록 중에 율리아와 명상하기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봐. 마지막으로
나를 잘 돌보기.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나에게 닿는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 잘 자는 거. 하루에 8시간. 만약에 여성이라면, 특히 생리 주기에 있는 여성이라면 그보다 더 많이 잘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나쁜 거 먹지 않기. 대표적으로 나쁜 거에 뭐 있을까? 맞아. 술, 담배, 절대 금지. 영적인 깨달음이 꽃이라면 몸은 뿌리야. 뿌리 없이 덜렁 자라는 꽃은 절대 없지.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듯이 몸에서부터 깨달음도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아끼고 소중히 다뤄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에 달아주면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볼게.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 거 알지?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